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6일 새벽에 방송할 내용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아주 찜통인데요, 저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세요. 이준석의 재난지원금 합의 소동이 일단락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준석의 이지매를 가한 것들은 정치권에서 앞으로 사장될 것이다 하는 건데요. 이준석의 전략이 성공을 했어요. 결국은 한 3, 4일 됐는데요. 그리고 이준석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성공하는 거로 같고요. 이준석이가 공격수 본능을 되찾았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먼저 윤희숙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윤희숙이가 그 유명한 나는 임차인입니다. 5분 연설에 처음에 서두에서 무슨 말을 하죠?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점검도 하지 않고 이런 악법을 만들었느냐?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고 그랬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대체 윤희숙 너는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준석의 말을 점검도 하지 않고 전략도 따지지 않고 도대체 너의 건자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고 직격탄을 날리고, 그다음에 은주도 자꾸 끼어들죠, 그죠? 근데 은주는 그만해야 돼요. 다음 선거까지는 조디 좀 다치고 이제 그만 좀 해야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준석이가 오늘 하는 말이 뭐죠? 최재형이가 당에 입당하자 이준석이가 페이스북에 또 씁니다. 당박회 주자들이, 대선 주자들이 입당 타진을 자꾸 두드리고 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국민의 힘에 입당을 계속하는 것이다 하고 페이스북을 날리죠. 당박회 주자는 누가 있죠? 윤석열 하나뿐이 없죠. 안철수 그거는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자꾸 입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또 김동연도 있다. 이러는데 김동연이 들어봐야 전혀 소용없어요. 이게 며칠 동안 일어난 거 보면은 이준석이가 이제 뭐 호된 신고식이다, 위기다, 시험되어 있었다, 그런 건 애초에 없었어요. 이준석이가 이렇게 된 것은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에 따르지 않고 그들이 꼰대들이 말하는 게 뭐죠? 나이가 많아서 경륜과 경험이 있다는 건데, 그럴 때마다 고고TV는 땡땡 해라 이런 건데요. 당의 철학을 버렸다. 당의 철학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이준석이가, 이거 자꾸 제가 말씀을 길게 하게 되니까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재난지원금 확대보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중요하다는 게 이준석의 전략적 판단이었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총액 33조 원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확대 재정을 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 그렇죠. 그리고 윤희숙이나 조희진이나 뭐 몇몇 김태흠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 것이 우리가 대형 선거에서 4번이나 연패한 것인데, 정치는 실리보다 명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4년 동안 얘네가 문재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 반대만 해가지고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고 다 이런 게 지금 국힘의 전신이에요. 이준석 전에, 김종인 전에 국힘이었다고요. 응? 그러니까 이준석 신도롱을 한 달령을 지켜보고 뭐 불편하고 뭐 싫고 내가 이준석을 능가할 수 없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이준석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때가 왔다 해가지고 일제히 이준석을 때리고 이지매를 가했다는 것이죠. 이지매예요, 이건 이지매. 이준석이 어제 그 권투 이거 글러브 끼고 웃으면서, 자, 이준석이가
그렇다면은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스탠스에 서는 게 그게 전략으로서 옳은 선택인가?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 이준석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의힘의 선별복지 당론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윤희숙이가 특히 들고 나왔고, 윤희숙에 대해서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걔가 얼마나 꼴통이냐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확정적 합의가 아닌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랬음에도 당내 반발과 이지매가 가해지니까 좋다. 합의라고 치자. 나는 그러나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당내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소득하의 50%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스탠스가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지 당대표로서는 회의적이다. 우리 당이 팔리겠느냐? 국민이 우리 당을 사겠느냐? 이런 말이죠. 응? 그리고 이 대표가 이준석이 하는 말을 보면은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는 이준석의 철학과 맞닿아져 있어요. 이준석의 그 저서가 공정한 경쟁인데 거기서 보면은 기초연금을 소득 상위 30%는 받지 못하는데 이들이 불만인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낮추더라도 노인 인구 전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이준석이는 공정한 경쟁에서 밝혔고, 자산과 소득 격차에 따라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것보다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는 게 공정하다 그랬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응? 그리고 김종인 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들고 나온 게, 아니 대표가 지령을 수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심부름꾼도 아니고, 아니 여야 대표 간 협상에서 내가 공간을 확보하고 협상에 주도를 지어야지, 이거마저 일부에서 나를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도대체 그들은 뭐냐?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혜진이라는 놈은 7월 15일 내가 자정에 찍는 거니까 7월 15일까지 보수 정당의 철학 문제를 당대표가 선거만 바라보고 공학적으로 접근한 것 자체가 문제다 하는데, 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보수 정당의 철학이 도대체 조혜진이가 말하는 선별복지라는 소리고,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선별복지도 좋고 보편복지도 좋은데 재정이 튼튼하면은 보편복지로 가는 게 맞는데, 현재 재정이 국채가 많이 남발되고 가계부채가 늘으니까 선별복지로 가자는 소리죠. 그런데 당장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전략적인 스탠스를 삼아야 되니까 정치를 공학과 전략으로 두 가지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조혜진이라는 놈은 무슨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요? 이놈들이 공학으로만 해서 지금 졌다니까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니까요? 응? 그 다음에 또 다른 삼선 의원이란 놈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뿌리는 것을 4년간 비판했는데 느닷없이 이준석이가 동조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길 수 있어 임마. 너희가 맨날 반대해가지고 처음부터 무상급식 반대, 보편복지 반대해가지고 4년 동안, 길게 보면 10년 동안 선거를 참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는 거로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문재인이 그렇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가. 또 원내 지도부 관계자라는 놈이 누구예요? 배현진이라고. 이준석한테 끝까지 반대하고 꼬장부리는 애가. 걔 진짜 무식해 배현진이. 또는 조수진일 수도 있고. 이 대표가 당론과 반대되는 전 국민 지원을 상의도 없이 전략적으로 판단했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그래 당론이 뭔데? 선별복지 해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왜 50%만 줘야 되죠?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왜 세금을 드는 사람은 뺏기기만 해야 되죠? 엄청 뺏기죠 지금 세금을. 근데 세금을 뺏길 정도면 어느 정도 중상층은 되니까 그 돈이 20만 원이 크게 생활에 도움은 되지 않죠. 근데 기분은 더럽단 말이죠. 그렇죠? 저번에 1차 재난기금 전 국민한테 4.15 총선 전에 20만 원씩 뿌릴 때
한 20%는 안 타갈 줄 알았대요. 중상층이. 근데 싹싹 긁어서 타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0.1%만 안 타가고. 그 사람들은 0.1%들은 세월이 어영부영 하다 못 탄 거야. 나도 그때 못 탔어. 우리 애들은 다 끌고 왔는데. 어? 자, 이거를 보면은 한 신문에서 잘 그 분석을 해놨는데요. 이준석이가 송영길이하고 이야기한 거 보면은 첫 번째,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는 재원이 있으면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이게 맞아요. 그래, 추경으로서 33조 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정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확실히 전략적인 가두리를 친 거예요. 33조를 못 넘긴다. 그 안에서 소상공인, 극히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나머지가 있으면은 조금씩이라도 나눠주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성과문이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꼴통들이 그랬잖아요.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을 확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준석이 확대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못 받는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은 나도 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조금씩 나눠줘라. 그러면은 국힘 이것들이 아무도 못했던 것을 이준석이가 송영길한테 뛰어들어가서 송영길을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송영길을 국힘의 이니셔티브가 질 수 있도록 송영길이나 정부를 가두리에 가다 버린 거예요. 이건 성과물이라고. 당장 오늘까지 나오는 게 뭐예요? 80% 주냐 100% 주냐 지네끼리 막 싸우고 있잖아요. 홍남기는 끝까지 난 80%뿐이 못 줘. 또 김부겸이란 건 총리란 애는 100% 여야가 합의하면 100% 줄게 물러나잖아요. 문재인은 쩝쩝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싸움을 붙인 것이 오히려 이준석이라니까. 이준석은 전리문을 획득하고 왔고 소상공인한테 많이 줘.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면 100%까지 확대하는데 너희가 결정해 하니까 송영길이하고 말이지 홍남기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윤희숙이라는 애가 나와서 홍두삼이 화이팅하고 응원하는데 그거 미친 거야. 미쳤어 그거. 윤희숙 그거. 좀 더 윤희숙에 대해서 기자들이 분석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여야 협상의 기본은 하나 주고 두 개 얻으면 더 좋고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학들을 관철시켰고 송영길은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체로 넓힌다는 것을 성과를 챙겼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확대한다. 그죠? 그러면은 국힘은 102석군이 없으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확대한다는 당론을 갖다가 관철시켰고 그 다음에 176석인가 민주당 애들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한다는 걸 챙겼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들은 말이야 국힘 꼴통들 특히 윤희숙을 비롯한 조혜진 이런 것들은 두 번째만 갖다 공격을 하는데 걔네들은 무식한 거라니까. 보시죠. 이제 헌법 제57조에 이 추경은 예결위 결산으로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죠? 추경은 국회에서 결정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추경은 헌법 57조에 따라서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홍남기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홍남기 너 쫓아낼래? 해임할래? 이렇게 되는데 홍두삼이가 끝까지 버티고 있지만 되질 않고 결국에는 문재인이 결정할 거고. 그러면은 이 추경 예산의 증액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왜? 추경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추경은 정부 동의를 받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므로 입법부가 아무리 법을 결의를 한다 그래도
음? 1번 소상공인의 피해를 늘린다 하면은 2번 전 국민한테 가는 지원금은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나오죠. 그죠? 즉 100%에서 재난지원금을 전체적으로 80%에서 100%를 늘리면은 직업 총액을 줄여야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칸막이의 문제다. 소상공인을 많이 주느냐, 재난지원금을 합계를 하느냐, 100%로 칸막이의 문제인데 그걸 깼다 이거예요. 준석이가. 그러니까 민주당 꼴통들하고 홍두삼이하고 또는 김부겸이하고 문재인이하고 정부 쪽 애들하고 민주당 애들이 지금 지들끼리 뭐 싸우고 받고 난리가 나잖아요. 재명이라면 나와가지고 날치기 통과해야 된다 그러고 날치기 통과하면 뭐해?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승인을 안 하면 되는데 그냥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결국은 걔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정권 말에 문재인 정부하고 문재인 입법하고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 조율 문제가 돼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걸 즐기고, 그죠? 또 허점을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준석에 갖고 나온 거죠. 성과로 이준석에 갖고 온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송영길이하고 이준석이 이 합의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것들은 민주당 애들은 막 이때까지 추경 지네 마음대로 하고 재난지원금 지네들 마음대로 뿌놓고 단독 처리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봐라 우리가 반대했는데 쟤네들이 또 우리한테 말이지 우리 국힘한테 민생 발목을 잡는다고 또 여당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준석이 그걸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소상공인 더 줘. 그 다음에 남는 거로 찔끔찔끔 재난지원금을 깎아서 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이때까지 국힘이나 김종인 비대위 전에는 맨날 반대만 하고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했어. 정신승리했어 하고 선거는 패하고 민심은 잃고 그런 게 국힘 전신이었죠. 국힘 전신이었죠. 정치는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와 민주당이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지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만 하고 돌릴 힘이 없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힘이 없다면은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 전에 협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거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준석이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응? 아니 소상공인 확대하고 추경은 정해져 있고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럼 적진 내분을 이끌었고 그래서 준석이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으면은 이거 갖다 감지덕지 해야지. 불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아니 이거 철학을 버렸다. 당의 철학을 버렸다. 배신자다. 제왕적 대통령이다 하는 윤희숙이가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기본소득을 당 정강정책 1호로 바꿔버렸잖아요. 한마디도 못해서 얘네들은. 그죠? 잘한 거예요. 김종인 씨가. 그런데 기본소득을 당 정강정책으로 할 적에 그건 국힘, 야권, 꼴통 이런 사람들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죠?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이준석이한테는 당의 철학이다. 철학의 빈곤이다. 꼴값을 하더라 이거야. 한숨이 나오죠. 한숨이 나와. 응? 명분에 집착을 하는데 솔직히 명분이 어딨어? 정권을 뺏긴 놈들이 명분이 어딨어? 국민이 고통받는데 명분이 어딨냐고요. 명분만 집착하고 그게 꼴통들의 그 근본이에요. 창의성도 없고 유연성도 없고 미래를 여는 돌파력도 없고 그냥 명분만 주장하다가 전략적인 부재에 의해서 선거는 패배하고 국민한테 버림받고 그게 이때까지
국힘 전신이었다고요. 응? 자, 한 기자가 윤희숙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했어요. 윤희숙이가 뭐가 윤희숙이가 간판 경제통이야. 솔직히 유승민이가 더 낫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고칠 대안을 물었다. 임대차 3법을 없애버려야 한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무슨 오만과 자신감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자, 기자가 윤희숙한테 물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고칠 대안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윤희숙이가 법을 폐지하는 외에는 답이 없다. 꼴값을 하죠? 법을 폐지하는 거 외에는. 근데 여당이 법을 폐지하겠냐? 의석수가 170, 180석인데 200석 가까이 되는데 여당이 안 받아들일 텐데 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윤희숙한테 뭐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 법을 폐지해야 한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법을 폐지할 거냐? 당신들 100석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꼴통이라니까. 현실적으로 가야죠. 법을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고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우리도 180을 가져와서 150석 이상 가져와서 그때야 폐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놈들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민주당 애들이 몰리면서 자정질환에 빠지면서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요번에 같은 거 실거주 2년 전세 살자고 실제 살아야지 말이죠. 재건축에 재건축을 받을 수 있다. 이건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지네들이 스스로 고쳐버리잖아요. 그게 국힘이 주장해서 고쳐진 거예요? 윤희숙이 주장해서 고쳐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응? 아니 그래서 1년밖에 되지 않은 법을 어떻게 폐지하느냐? 몰라 하여튼 없애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윤희숙이가 말한다 그래요. 윤희숙은 대안이 없다니까? 공격 포인트만 잡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진정한 프로고 철학이 있으면은 여당에서도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대안을 때려야 된다니까? 여당이 그냥 자중질환에 빠지고 엇박자가 내도 때려야 한다니까? 그게 요번에 이준석이 갖고 나온 거니까요? 갖고 나온 거라니까? 재난지원금? 우리가 요구한 대로 너희는 그동안 말만 했지 실행에 안 옮겼지 않느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더 늘려라. 그리고 송영기라고 그걸 받고 대신에 남으면은 전 국민한테 주자. 승리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 꼴통들이라니까 꼴통. 여기서 말이죠. 유권자들은 정확하게 볼 거예요. 특히 국힘이 변하는 걸 갖다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국힘들이나 국힘 지지 세력이나 미래 세력은 이준석을 이렇게 일을 하라고 뽑은 거고 시대의 흐름을 이준석이가 주도하고라고 뽑은 거고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지매가 한 3, 4일 동안 그 윤희숙을 필두해서 했는데 골 때려 윤희숙이. 너 무슨 자존감이나 근자감이 있니? 너 무슨 오만과 독선이 이렇게 심하니? 이제 1년 몇 개월 뿐이 정치 안 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준석이는 흔들 수가 없고 흔들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제가 준석이가 비판받을 점이 있으면 저도 말을 하는데 현재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는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송영길하고 딱 합의나 협상을 하거나 올 적에 난 무릎을 쳤다니까. 야, 제가 그냥 송영길을 갖고 노는구나. 근데 언론들하고 국힘 내부에는 반대로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준석이가 송영길한테 당했다. 당하긴 뭘 당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알거든. 지들끼리 자정질환에 빠지고 홍당기하고 싸우고 있고 이니숙 같은 공격수와 전략가가 김종인 씨를 제외하고는 한 놈도 없어요. 지금 국힘에서는 꼴통들이야. 윤희숙은 완전히 꼴통으로 찍혔고 국힘에 당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쓰게 해요. 그리고 윤희숙은 22대 총선 때 저기 공천 주지 않거나 저기로 보내야 돼요. 저기 노원구, 성북구, 노도 강이라 하나요? 강북구, 구로구 이런 데로 보내야 돼. 이거는 배현진이 하고 은주는 자꾸 튀어나오지 말고 이까지 하겠습니다.